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박상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류 렉스턴 시승 행사에 나왔는데요. 뒷볼을 떼고 이번에는 그냥 올뉴 렉스턴으로 나왔습니다. 타깃은 감각적인 40대 젊은 가장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어퍼 미드 사이즈 SUV입니다. 팰리세이드 모하비보다는 좀 작고요. 소렌토나 이런 차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외관 디자인 설명 한번 하고 그 다음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졌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졌었어요, 그릴이. 이제는 팔각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웅장한 느낌은 드는데 대신 이렇게 좌우로 좀 좁아진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선 또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패턴은 사각형 모양을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에비에이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더블랙이기 때문에 쌍용 엠블럼부터 그릴 속에 이런 디자인 전부 다 까맣게 처리를 해놨는데 일반 모델들은 크롬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듀얼 프로젝션 타입인데 풀 LED입니다. 전부 다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상향등, 하향등 모두 다 풀 LED고요. 제가 멀리서 보고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범퍼 X5M, X6M 이런 차랑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과격합니다.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레이더 센서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센서가 자리하고 있고요. 범퍼 끝에 쪽 맨 아래 부분에 이렇게 검정 플라스틱을 공격적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옆쪽이랑도 이어지는데 옆에는 사실 전과 똑같습니다. 캐릭터 라인, 휠아치의 라인들 이런 부분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몰딩 추가되어 있는 거는 더블랙 사양에서 볼 수 있는 추가 옵션이고요. 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은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있고 지금 보시는 더블랙은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갔습니다. 20인치 블랙 휠인데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에서는 20인치 반짝이는 알로이 휠로 바뀝니다. 보시는 건 더블랙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천만 원짜리 더블랙 모델입니다. 이제 뒷면도 좀 많이 바뀌었죠. 우선 테일램프가 누워있는 T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도 이 면발광 LED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쪽에 브레이크 등, 여기 방향지시등이 있고요. 재밌는 건 요만큼 다 방향지시등인데 후진등을 넣으면 요만큼이 후진등으로 바뀝니다. 하얀색 등으로. 라이트 자체가 좀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뒷차가 봤을 때 보닛에 가려서 후진등이 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해볼 것 같고요.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이 범퍼 디자인이 디귿자 혹은 이렇게 미음자로 돼가지고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만큼 과격하진 않지만 뒷범퍼도 꽤 과격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한번 보면 자, 트레이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커요. 이 뜻은 2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700리터대, 폴딩을 다 하게 되면 2000리터에 가까운 공간이 나옵니다. 취미생활 하시는 거 다 실어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크고요. 대신 이 트레이가 생각보다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적힌 것도 60kg, 맥스 60kg라고 돼 있는데 이 트레이를 여기에 얹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차박을 즐기신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따로 차박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폴딩이 여러 가지로 돼요. 6대4 폴딩도 되고 이 트레이를 위아래로 낮출 수 있고 또 2열 시트를 폴딩한 상태로 뒤쪽 엉덩이 쪽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3열 시트가 있을 때는 3열 시트로 접근하는 그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때부터 쭉 있었던 옵션이고 그러면 1열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 D컷 스티어링 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승하차 편의를 위해 D컷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포티함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걸로 조작을 하면 계기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모니터를 여기에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기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인데 모니터는 9인치입니다. 8인치가 기본이고요. 플래그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버튼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장식이나 고급감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이 굉장히 많이 닿는 부위인데 하이글로스 처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것도 좀 지문이 많이 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통풍이랑 이런 것들 다 있고, 이번에 또 바뀐 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위에 덮개, 여기도 지금 덮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가로로 뒤쪽에 있었는데 세로형으로 바뀌고 날개도 있네요. 이거는 사용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가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BMW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 엄지 쪽에 언락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P 위에 누르는 거, 그 다음 앞뒤로 이렇게 R&D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간 점,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렉스턴이 험로를 잘 가는 차잖아요. 그래서 사륜 모드들 다 있고, 더블랙 사양은 LD까지, 디퍼런셜 락킹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험로 탈출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물론 다른 트림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생각보다 스포티하네요. 확실히 더블랙이라서 여기 이렇게 알칸타라 같은 재질로 된 이런 것도 있고, 더블랙도 찍혀 있고, 시트가 큼지막하고 두툼합니다. 야, 이러면은 2열 공간 좁은 거 아니야?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트가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 쪽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터치식으로 켜지는, 이런 식으로 켜지는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엔진은 직렬 4기통 2.2L 디젤 엔진이고요. 변속기는 이제 벤츠에서 가져오던 7단이 아니라 현대 트랜시스가 만든 8단 자동 변속기로 얹었습니다. 다단화 면에서는 8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도 낮은 엔진 회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연비, 정숙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죠. 더블랙은 거의 풀옵션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이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동식 사이드 스텝 같은 비싼 옵션도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문제겠죠. 더블랙을 꼭 갖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프레스티지 정도의 옵션을 조금만 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한 2개 반 정도가 나와요. 이 앞에 시트를 제 키에 맞춰 놨고요. 제 키는 173cm입니다. 더 넓게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뒤에 또 3열 시트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열 시트를 그렇게 뒤로 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해요. 원래 렉스턴 자체가 차고가 높은 차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은 지금 썬루프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 뼘 가까이 머리 공간이 남습니다. 1세대 렉스턴 2003년식을 제가 올해 초까지 탔습니다. 1세대도 정말 뒤로 많이 누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더 많이 누웠어요. 이 정도면은 불편해서 못 갈 정도로 누워있는. 시트는 아주 푹신한 편은 아니에요. 좀 탄탄한 편인데 그래도 쿠션 자체가 좀 깊어가지고 엉덩이가 베기지 않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시트의 크기를 좀 키웠다고 해요. 우선은 사이드 볼스터 쪽, 이 옆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트의 높이, 당성 높이나 등받이 쪽 전부 다 확대를 했고,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랑 이 허벅지 옆쪽에도 퀼팅, 다이아몬드 퀼팅을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나름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도어 암레스트 쪽도 알칸타라와 비슷한 소재를 사용해서 다이아몬드 패턴을 넣었고요.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썬루프랑 7인승 옵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넣게 되면 이제 5천만 원이 넘게 되죠. 사실 2열에 딱 앉았을 때 처음 느낌은 고급스러운 차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이런데 사소한 것들, 여기 마감도 전부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맛에 타는 차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갖춰놓을 건 다 갖췄어요. 에어벤트 당연히 있고요. USB 포트 2개 있고, 밑에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센터 터널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너비가 넓기도 하지만 센터 터널도 낮아서 2열 중간에 앉는 분도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2열 중간에는 시트가 솟아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걱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렉스턴은 머리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5인승 차일 때 혹은 7인승 차일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열과 다르게 2열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탈 때 좀 더 용이하게 탈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도 널찍하게 있는데 조그만한 수납함이랑 컵홀더, 그리고 여기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꽂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 크기는 나름 적당한데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에 날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름 쌍용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안 썼다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고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건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고무가 좀 사출이 약간 잘못된 건지 좀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작은 차이가 사실 명품을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의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 렉스턴입니다. 사실 1세대 렉스턴이 처음 나왔을 때는 2열의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모델을 올해 초까지 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렉스턴의 2열 승차감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지금도 충분히 느껴질 만큼 크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경쟁 모델인 모하비랑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모하비도 그 부분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밑에 쪽에서 오는 충격을 좀 뭉툭하게 걸러주고 시트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조금은 더 흡수를 해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하비도 충격은 계속 들어오지만 조금 더 둔탁하게 걸러줬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똑같이 둔탁하게는 걸러주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아기를 키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이들 또 차 타면은 금방금방 자잖아요. 근데 요 정도의 충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잠에서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면은 사실 또 모하비 말고도 팰리세이드나 심지어는 소렌토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랑 비교해서는 승차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외에 모하비랑 붙여도 좀 떨어진다. 이 점은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식 렉스턴이랑 지금 2021년형으로 나오는 렉스턴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만큼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차감은 1세대가 낫던 것 같아요. 소음은 그냥 4기통 디젤을 얹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뭐 V6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소리가. 그리고 질감도 조금 거친 느낌이 있고요. 진동이 좀 가늘게 계속 전달이 돼요. 시트 쪽으로 전달이 되고 다른 부분으로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ISG가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뭐 정차했을 때 진동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시동이 켜져 있고 정차에 있을 때는 잔진동이 조그맣게 올라온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음 자체는 신경을 좀 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퀴 쪽에서 뭔가 휠하우스 안쪽에 돌이나 이런 것들이 튀기는 소리도 거의 없고, 그리고 하체에 뭔가 요철을 넘을 때 이렇게 쾅 하는 소리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 윈드실드랑 옆 창문 쪽에 있는 풍절음 이런 것들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닌파리나사에 가서 이 풍력 실험을 했다고 해요. 풍동 실험을 얼마나 바람을 유하게 이렇게 잘 흘러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여기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좌석으로 이동해서 또 강력해진 엔진, 그리고 바뀐 8단 자동 변속기, 반자율 주행 옵션들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큼직해가지고 좋네요. 이거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이거 문제 있네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엔진의 배기량은 그대로지만 기존에 187마력짜리 엔진이 202마력으로 15마력 올랐고요. 토크도 43kgm에서 2kgm 올라서 45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2.2R 엔진이랑 동일해요. 이전과 비교하면 소폭 나아진 느낌인데 대폭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용 구간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충분합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정도로 달릴 때에도 힘이 충분히 있어요. 아무래도 토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부족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역시나 좀 편하게 밟는 스타일이어서 민감하지 않고, 대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밀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기가 크고 무거운 차들이 보통 브레이크를 민감하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고가 높고 덩치가 크다 보면은 민감한 브레이크 때문에 약간 좀 차체의 그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전복 위험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것보다는 그냥 컴포트 세팅에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돌리는 느낌이 부드러운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에 썼던 C타입 칼럼식 EPS는 좀 이렇게 특히 중앙 부근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불분명했거든요. 가운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마치 그 게임기 있죠. 게임기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R타입을 쓴 만큼 확실히 나아졌고요. 또 이렇게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차선을 알아서 유지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지금 ACC 쓰고 있는데 가속이나 감속되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코너가 나와도 가운데를 잘 유지해주면서 갑니다. 이 정도면은 뭐 현대기아차랑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란도에 넣었던 그 기능보다 조금 더 발전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은 정말 반갑네요. 확실히 1열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래서 1열에서는 충격도 조금 더 잘 넘고
조금 더 정제된 느낌입니다. 어떤 차를 타도 사실 비슷합니다. 1열 승차감이 2열보다 좋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렉스턴도 마찬가지로 2열보다는 1열 승차감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저씨들 차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이제는 뭐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도 나름 음성 인식이 됐던 아니면 뭐 자동차와 이런 어떤 커넥티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주행 보조 옵션들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보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저씨들의 차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젊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전에는 50대, 60대 이상의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20대 비율도 올랐어요. 그리고 여성 비율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렉스턴이 실제로 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광고가 되게 재밌고 젊은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패러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이제 광고만 봐도 이 렉스턴이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록 아직도 실내는 그렇게 뭐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30대, 40대까지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승을 통해 보여드린 모델은 더블랙 사양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랙을 구매하는 건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물론 까만색 뭔가 시크한 매력, 그리고 앞쪽에 뭐 그릴이나 엠블럼까지도 스모크 처리를 했잖아요, 까맣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꽂히신 분들은 더블랙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프레스티지 정도만 돼도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추가로 그냥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필요하신 옵션 더 넣으면 그게 제일 이제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레이트 4를 뺀 그냥 올뉴 렉스턴 시승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